토끼와 거북. 어느 맑은 날 오후였어요.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거북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거북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느릿느릿 걷니? 거북은 토끼의 말에 점잖게 대답했어요. 나는 걸음은 느리지만 끈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토끼야, 나하고 저 산꼭대기까지 경주할래? 그 말에 토끼는 배꼽을 쥐고 웃었어요. 하하하, 그거 참 재미있겠다. 보나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말이야. 토끼는 동물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북이 경주에서 지는 걸 동물 친구들에게 보여줘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얘들아, 느림보 거북이 얼마나 빨리 나를 따라오는지 지켜봐. 준비 출발. 여우의 출발 소리와 함께 토끼와 거북은 경주를 시작했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거북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토끼는 거북이 어디쯤 오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돌아 보았더니 거북은 아직도 저 아래에서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경하던 동물들은 모두 거북을 놀렸어요. 거북아,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거북아. 그래도 거북은 쉬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느림보 녀석, 저기까지밖에 못 왔어? 나는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 토끼는 산중턱에서 거북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토끼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거북은 쉬지 않고 기어갔어요. 나는 비록 느림보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 힘을 내자. 이윽고 거북이 산중턱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아, 저기서 토끼가 자고 있군. 거북은 잠들어 있는 토끼 옆을 지나 산꼭대기를 향해 열심히 올라갔어요. 얼마 뒤 토끼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거북이 녀석 어디쯤 왔을까? 토끼는 산 아래에서 거북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산꼭대기에서 거북의 소리가 들렸어요. 야호, 만세! 산꼭대기에서 거북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소와 사자. 아프리카 초원에서 소 3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소들은 놀 때에도 풀을 뜯어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늘 함께 있었어요. 어느 날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까만 소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흥, 맛 좋은 소군. 이때 갈색 소가 사자의 습격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모두 바짝 붙어서 뿔을 사자 쪽으로 들이대. 사자는 날카로운 뿔에 들이받칠까봐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소들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던 사자는 마침내 단념하고 가버렸어요. 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사자 따위는 문제없어. 한편 사자는 소를 잡아먹지 못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사자는 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어요. 소들이 힘을 합해 맞서니까 해치울 수는 없는 거야. 3마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 1마리씩 잡아먹어야지. 사자는 다시 소들이 있는 초원으로 왔어요. 모두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있군. 잘 됐어. 사자는 붉은 소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붉은 소야, 너희들의 힘에는 당할 수가 없어. 이제 2번 다시 괴롭히지 않을게.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지? 우리 모두 똑같이 세지. 붉은 소가 대답했어요. 그래? 검은 소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붉은 소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사자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센 것은 나야. 내가 없으면 붉은 소도 갈색 소도 벌써 사자한테 잡아먹혔을걸? 하고 말했어. 뭐라고? 저놈이 그런 말을 했어? 붉은 소는 몹시 화를 냈어요. 사자는 붉은 소를 감쪽같이 속이고 나서 이번에는 검은 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검은 소야, 저 붉은 소가 자기는 소들 중에서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사자가 습격해도 끄떡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습격하려면 가장 약한 검은 소를 덮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검은 소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사자는 검은 소를 속이고 마지막으로 갈색 소에게 갔어요. 갈색 소야 들었니? 검은 소가 자기 혼자서 너희들을 지켰다고 말하던데 갈색 소는 겁쟁이라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도 했어. 뭐라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사자는 소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자 아주 신이 났어요. 소들은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검은 소가 말했어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지 결투를 해서 정하자. 이번에는 붉은 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따위에게 질까봐? 갈색 소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나야. 드디어 3마리의 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음매 소들은 서로 뿔에 받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모두 지쳐서 쓰러졌어요. 이제 너희들과는 끝이야 끝. 그토록 사이가 좋았던 소들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자 사자는 신이 났어요. 사자는 지쳐 쓰러져 있는 소를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포도밭에 숨겨진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아버지와 게으름뱅이 4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데 맏아들은 먹보여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둘째 아들은 잠꾸러기여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셋째 아들은 게으름뱅이여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은 술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늘 곤드레만드레 취해 있었어요. 아버지는 4아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너희들은 어째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느냐? 너희에게 맡긴 포도밭은 죄다 못쓰게 되어 포도가 한 알도 열리지 않는구나.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아무리 타일러도 누구 하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4아들을 불러 모은 뒤 말했어요.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이 있다. 바로 보물에 관한 얘기다. 네, 보물이라고요? 4아들은 귀가 번쩍 뜨어서 되물었어요. 집에 보물이 있나요? 그렇단다. 금과 은, 다이아몬드가 포도밭에 산더미처럼 숨겨져 있는데 답답하구나. 아버지, 포도밭이 어디쯤에 숨겨져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보물이 숨겨진 곳을 말씀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어. 할 수 없지. 포도밭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는 수밖에.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4아들은 즉시 포도밭을 구석구석 파헤치며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오늘도 못 찾았어.
내 아들은 제각기 구역을 맡아서 매일 포도밭을 파헤쳤습니다. 포도밭은 내 아들이 열심히 파헤친 덕분에 잘 일구어져서 좋은 포도가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내 아들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부자가 된 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보물은 바로 이 포도였어. 이제부터는 모두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자. 그 뒤로 내 아들은 열심히 포도밭을 가꾸며 잘 살았습니다. 솔개와 독사. 어느 날 배고픈 솔개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독사를 발견했어요.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 됐다. 솔개는 독사를 채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독사는 솔개에게 말했어요. 솔개야, 나를 놓아줘.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거야. 천만에, 나는 지금 배가 몹시 고파. 너를 잡아먹을 거야. 독사는 몇 번 더 부탁했지만 솔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큰 일을 당하고 말 거야. 그러더니 독사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솔개를 힘껏 물었어요. 솔개는 뱀의 독이 몸에 퍼져서 곧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알았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은 거야. 독사에게 독이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솔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